진짜 죄불. 장관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제? 뭐 계속적으로 할 일이 있네요. 예,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총장으로 퇴임하고 난 후에 이제 내가 뭘 할까 생각하기도 전에 그 대한민국 해양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본부가 서울에 있고 합니다만 해양연맹 총재를 좀 맡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됐죠. 이래서 이제 했는데 이 제가 또 이 해양과 너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말 이 운명적으로 해양과 만난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 부산이라고 하는 해양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헤엄치는 거가 오히려 걷는 것보다 더 빨리 했다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닌 정도인데. 맛있습니다. 예. 아주 좋았습니다. 예. 네, 잘 먹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그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해양부 이제 5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장관님 뭐 저 실제 해양부를 지휘도 해보셨고 또 이제 이번에 해양부 부활하는 과정에 또 아주 그쪽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내달이면 다시 이제 해양부가 재발족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제일 신나게 일했을 때가 해양수산부 장관 할 때였습니다. 과거의 해양수산부는 그야말로 고기 잡고 배 타는 부처다 막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이 틀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는데 제일 첫 번째에 내세운 게 해양 영토의 관리를 제일 먼저 내세웠고 그 다음에 이 해양과학 기술에 관한 개념이 도입이 되었고 또 해양 문화에 관한 부분들이 해양 행정에 상당히 큰 포션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 했는데 이제 그 후에 해양수산부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제 MB 정부 들어서 그 명분은 대부처 주의를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해양부가 이제 가장 큰 희생자가 되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렇죠. 어떤 이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다, 어떤 그 부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나름대로 이게 없을 때는 또, MB 정부 나름대로 또 명분은 있었어요. 해양부가 가지고 있던 물류 기능이란 게, 육해공이 같이 통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류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이 국토해양부로 가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고, 또 수산이라 하는 거는,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임업하고 똑같은 일자 산업이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도 상당히 그 해양부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참, 열심히 그걸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역부족으로 그걸 관철을 시키지는 못했죠. 장관님 말씀대로 MB 정부에서 MB 정부 들어서면서 진짜 좀 정치적 동기가 작동을 했는지 아니면 나름 대부처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적인 실수였든지 그건 관계없이 그 전에 왜 해양부가 정권 교체기마다 저걸 살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렇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DJ 정권 출범 때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뒤집어 놓고 보면은 해양부가 그동안 해양부의 정체성이나 이런 거 우리의 독자 영역 이러다는 거를 이것이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부각을 못 시켜서 그랬던 측면은 없습니까? 그런 해양부 자체의 책임도 있죠. 그게 책임도 있는데 원천적으로 구해양수산부가 규모도 적고 전체 예상 규모가 한 4조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규모도 적고 또 이 과거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가 13대입니다. 15명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는데 13대인데 앞에 장관을 했던 분 중에 많은 수가 정치적인 딜링에서 장관이 임명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소위 말하는
자민련 목숨을 예, 예. 해가지고 DJ 정도 왔고 이 사람들이 그 임기가 평균이 7개월 이제 8개월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12년이 된 부처가 이 장관이 몇 명이야? 15명이다 이거지. 내가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면 이제 그때 이제 이 구정이나 이제 이 어떤 크리스마스 때나 참 이럴 때가 되면은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 금년도 선물은 그 농축산물로 좀 이래 선물하는 것으로 이 장관 여러분들이 좀 국무위원들이 협력해 주기 바란다. 이런 이제 총리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다가 손을 들고 제가 장관 할 말이 있다고. 거기에 숫자를 하나 더 넣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농축수산물로 해야 된다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해찬 총리가 수정 발언을 하게 만든 게 내가 한 2번, 3번은 될 거예요. 네. 이 총리가 청량이 뭐 고추만 유명하고 뭐 바닷가가 아니라서 수산물의 중요성을 모르고 이제 그런 농축산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경험을 뭐 얘기를 하자면 24시간 해양만 생각하는 장관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토해양부에 이 해양 분야가 이제 업무가 들어갔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비중이냐면은 국토해양부의 전체 국수가 한 65개 정도가 돼요. 그 중에 해양 쪽에 한 5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서열이 제일 뒤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뭐 잘 알다시피 국토해양부 장관이 MB 정부 들어서 제일 소리를 많이 낸 게 뭐죠? 이 사대강하고 세종시 그리고 뭐 부동산 문제 등등 이런 부분이었지 해양에 관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종시나 이런 사대강 같은 이런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는 장관한테 그 해양에 관해서 그렇죠. 현안이 있는데 어떤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 보고를 한다고 해서 장관이 관심이 있을 틈이 있나요? 이거는 그렇죠. 따지면 뭐 일개 국 정도 이른바 이제 해양 플랜트나 이렇게 여러 분에서 신설되는 부처 신설 이제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새 해양수산부로 이관을 해서 이제 좀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뭐 저 국무위원으로서 이제 뭐 경험이나 이런 걸 비춰봐서 없었던 부처가 생기면서 다른 부처에서 가지고 있던 기능을 넘겨받는다. 이게 사실상 뭐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죠. 그거야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을 했고 그리고 확실한 소신만 갖고 있다 하면 누구야 얼마든지 강력하게 어떤 소신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 박근혜 당선자께서 대통령 선거 당시에 공약한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해양에 관련하여. 우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 그것도 아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강하고 힘있는 부처로 만들어 주겠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을 세계 해양 5강의 국가로 만들어 주겠다. 또 세 번째가 부산을 동북아의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하고 했는데 막상 실제로 나온 것을 보니까 거의 도로에서 옛날 거하고 똑같은 부처였다. 하나도 강해진 게 없다 하는 게 지금 해양 전문가들의 똑같은 지금 생각입니다. 지금 형태, 흔히 말하는 도로해수부 형태로 굳어져 간다면, 그건 일종의 예를 들면, 이제 장관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박근혜 당선인께서 선거 기간 했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데, 그건 결국은 이제 선거 기간 부산이나 부산이나 또는 경남 이렇게 바다 해양부 부활에 대해서 강력한
그 열망을 가지고 있던 지역의 표심을 의식하는 뭐 행동이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 제가 뭐라고 네. 강하게 얘기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그런 기능 강화에 관한 문제는, 약속과는, 공약과는 맞지 않다. 맞지 않다. 하는 거는 뭐, 일단은 분명한 거고, 일부에서는, 해양산부 따로 살려준 것만 해도 참, 아주 고맙게 생각해야지. 하는 생각,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네. 있지만 그건 난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보지요. 이런 기회에 확실하게 국가 비전에도 해양자를 넣고 또 해양수산부도 그야말로 다른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뭐 없애자 말자는 그런 논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데리고 오는 본부를 데리고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생각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고 서울의 시각도 있고 부산의 시각도 있고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박근혜 당선자께서 부산을 동북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말씀 안에는 수도 하면은 이 어떤 정책 결정 기능이라 하는 게 당연히 거기에 포진해야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언젠가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올 수 있다. 저는 이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부를 강하고 힘있는 부처로 만드는 기능 강화의 문제로 부활시키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청사 입지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그 시급성이, 이 시급이 한 것이 어느 쪽이 문제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강하고 힘있는 해양수산부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기능 강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기능 강화에 포인트를 두고 있지만은, 일단 그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이 중앙부처를 해양수산부만 따로 떼가지고 오는 방법을 우리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처가 전부 세종시에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그냥 여기서 나홀로 부처가 돼가지고 부산으로 억지로 내려왔다고 할 적에 해양수산부의 중앙정부에서의 위상이 어떤 모양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중앙부처 간의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서 이걸 강하게 이 국정의 중심에 해양을 세우느냐 하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연 꼭 이게 부산으로 와야 되느냐 이제 하는 부분을 저는 그냥 문제만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 입지 문제는 일종의 좀 잘못 접근하면은 오히려 해양부가 새로 이제 부활하는 거에 대한 초점을 흐트러뜨릴 또 이제 지역 간에 이렇게 밥그릇 다툼 비슷하게 청사를 불을 해양부를 어디로 가져오느냐라는 변질될 것 같은 우려가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양부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좀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더군요, 보니까.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자료를 내기도 했지만, 구해양수산부에서 15분의 장관 중에, 부산 경남 출신 장관이, 문병호 의원은 10명이라고 얘기를 정우택 전 장관까지 포함해서 1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우택 장관이 부산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PK 출신이라고 보기는 좀 배가 있고, 지금 장관님까지 이제 9분이시던데, 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해양부 부활 이꼴, 좀 이 PK의 발언권 강화, 입지 강화,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시기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한데.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럼 PK 독신농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PK가 독식하면 안 되죠. 독식하면 안 되는데. 해왔다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어떤 사람이 적합하냐. 그건 뭐, 일반적인 장관의 자질을 빼고, 네. 해양에 대한 전문성이죠. 해양에 대해서 알고, 국가적으로 큰 해양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또 그거를 국내 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엮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과연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찾아보면은, 결국 와서는 부산에서 해양도시에서 살던 사람 또는 해양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해양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해양부 장관도 이 부산 출신들이 이제 많이 차지를 했겠죠. 그러나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어떤 지역이 뭐 어디다 하는 그런 것보다도 역량에 관한 문제가 우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사를 하면서 제일 원칙 이제 적재적소를 찾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나 요번에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부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중동이 난 별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인수위에도 해양 전문가를 거기에 좀 소속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하는 그런 요청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하나도 뭐 해양 해자와 관련되는 사람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이 부산 쪽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뭐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영남권 출신을 배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다고. 영남권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DK냐 PK냐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DK와 PK가 그게 뿌리도 다르지 뭐가 거기 우리가 뭐 때문에 도매금으로 영남권이라고 해서 같이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해양 쪽은 대부분이 그 해운 한만 이런 쪽이 서울에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양이 워낙 강했고 그 다음에 해양 쪽에서 해양수산부의 덕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서울 쪽 지역으로 보면 국가는 물론 다르게 봐야겠지만 그게 그리고 또 해운회사 이런 것들이 과연 국가적으로 이윤을 내놓고 했느냐에 대한 이론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산 같은 경우는 수산청이 있으나 해양수산도 있으나 뭐 비슷비슷하더라 이렇게 하는 여론도 좀 있었고 이게 정권이 없앴던 이유도 있지만 그 없앴던 이유를 해양수산 내부에서의 반성도 좀 있어야 해양 정책 같은 것들도 남극 크레일 새우, 북극 항로우 뭐 이런 사실은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로 정책을 구체화해내지 못한 해양수산부 정책 관료들의 잘못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 해양수산부 굉장히 위협했죠. 네.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힘도 별로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이 열정도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해양부가 다시 출범하는 게 몇몇 이제 뭐 공무원들이나 또는 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단체들에게만 수혜가 되는 형태로 가서는 참으로 곤란하다. 아까 이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산업과 직접적인 연계가 되면서 그를 통해서 이제 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는 뭐 경제적 이익이 이제 가는 이런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다소 좀 제가 보기에 우려스러운 거는 기존에 그 해양부가 존속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뭐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틀과도 관계가 돼 있지만은 조금 그런 거를 좀 해양수산부 새로 부활할 점에 좀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뭐 명실상부한 이제 해양수도로 발돋움 하려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주의를 적극적으로 환기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요.
실제로 해양이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이 그렇죠. 무엇이냐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논의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일이든지 그거를 주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주도할 수 있느냐? 바로 해양 수도가 그걸 주도를 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이 해양의 문제에 관해서는 중앙의 정책 결정 과정에 부산시장은 당연히 거기에 참여하고 어떨 때는 더 그걸 더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도를 해나가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결정된 정책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몫이 너무나 적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 그래서 부산의 이 해양의 어떤 이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생각이 우리 부산 사람들이 이 정체성이 뭐냐에 대하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해양을 제외하고는 부산의 정체성을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또 그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한하는 부산계 최고다. 적어도 해양에 관한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이 부산의 브랜드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장관님 한번 만약 해수부가 이제 그런 일은 없지만 해수부 장관 한 번 더 하신다. 이거 새로 부활한 신해양수산부 장관 한 번 더 하신다. 뭐 제일 먼저 하시고 싶습니까? 이거는 진짜 해볼 게다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런 일이 없지만이 문제. 장관 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내야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얘기하는 분이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 뭐, 그건 좀 상당히 업해가 있네. 아니 옛날에 장관 제주하는 장관. 이현재 장관 같은 경우 재경부 장관 그러네. 두번 거 있네. 아니, 그러니까. 장관 죄송합니다. 아니. 시정 관리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안 한다 소리는 내가 해야지. 자기 맞습니다. 질문 잘못. 질문이 잘못됐네. 하시면 뭐 제일 먼저 하시고 싶으니까 중점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 국정의 중심에 해양을 세워야죠.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과제, 해양이 좀 중심적인 위상을 갖도록 지금부터 빨리 논리를 개발하고 논리를 지금까지 논리를 정리해가지고 빨리 뛰어들어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다 지역적으로 부산을 연관시켜서 같이 키워야 그죠. 그거는 뭐 해양이 잘 되면 덕보는 데가 어딥니까? 부산이 1번이죠. 근데 장관님, 다 지나간 얘기지만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 이제 장관을 하셨잖아요. 장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참여정부에서 해양부 장관 출신 대통령이 배출이 됐어도, 해양부가 그 기간에 사실 국정의 중심에 섰다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인적인 요소로 보면은 장관 출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해양부 장관 경험은 행정 경험으로서는 유일한 케이스였는데 왜 부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국정의 중심에 왜 해양을 세운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참여정부 때는 네. 국정과제 제1위의 동부가 경제중심. 그렇죠. 그 안에 첫 번째의 과제가 동부가 물류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이 해양 쪽에 써가지고 있었고, 그때는 대통령이 직접 이 해양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내가 장관을 당시에 몇 번 대통령에게 직접 해서 보고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과연 장관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장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렇게 그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새로 이제 부임하는 우리 당선자께서는 이 해양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 공약대로만 만약에 진행돼 나간다면, 또 그게 뭐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 해양 전문가들이나 해양 인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어떤 비전도 만들어주고, 과제도 만들어주고, 우리도 같이 뛰고, 이렇게 하는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저기 저 해양을 국정의 중심에 세우려는 노력은 노력은 저는 했다고 평가합니다. 평가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뭐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아서 그렇다고 말씀인가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하고 다른 타 정권 때 비교해서는 굉장한 그 해양에 대한 그 노력이 있었지요. 특히나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는 그 나름대로 아주 강한 제가 어떤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로지 일만 해서 내 일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이런 그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먹혀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고요. 오늘 음식 어땠습니까? 오늘 음식? 이게 뭐 좋은데 오늘 수산물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반영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야. 감사합니다.